저희 학원에서는 이 일반인 투자자들에 대한 강의도 많이 있지만 이제 주력을 실무, 개업,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능력 향상과 중개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한 이 부동산 포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개설된 지는 원래 다음 카페에서 하다가 네이버 카페를 좀 옮겨서 한 건 한 2년 정도 됐고, 전국의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지금 카페 가입해서 조력을 받고 계신데요. 이분들은 이제 전국을, 지역적으로 제가 강의도 다니지만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동시에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구도 좀 많이 했고요. 이제 시스템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런칭 교육으로 이 개업 공인중개사들 또 예비 공인중개사들을 위해서 가장 필수인 확인 설명서와 토지용계획 확인원 작성에 관한 정규 과정을 개강하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4주 과정입니다. 수강료 온라인에서 듣는 분들은 19만 원이고 현장 교육 오프라인 듣는 분들은 29만 원입니다. 10만 원 차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이 멀리 있다면 이분들은 온라인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서울 근교, 서울 인천 경기에 계신 분들은 오프라인 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들으면 아무래도 쉬는 시간에 저랑 접촉면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온라인 계신 분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들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신청하기 한번 클릭하기 한번 볼까요? 예.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이런 페이지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명 입력 날에 입력을 하시고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그 수강료 어떤 것을 할지 정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라도 이런 내용이 좀 어려우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 지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연회원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 KOK 학원 연회원 제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들 수 있고 이 KOK 연회원 과정도 둘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1년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 다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게 되는 강의인 도시기본계획과정, 상가경매, 경매기초과정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토지중개나 공장중개, 농지중개, 이런 중개, 낙찰사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진일한 세무사를 통해서 이 세금에 대한 얘기도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사업 이런 얘기들이 강의가 많이 다채롭게 구성되니까 여러분이 많이 봐주셔요. 특히 요즘 수용 보상에 대한 얘기도 강의를 좀 넣고 있고 예. 재테크 강의도 넣고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걸 들으시는데 금액은 예, 요 금액은 이쪽 보시면 예, 오프라인 연회원 듣는 분들은 120만 원 하니까 그건 많이 하실 테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69만 원입니다. 오프라인 듣는 분들은 온라인도 같이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현재 굉장히 많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69만 원에 이거 온라인 다 듣는다면 가성비는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이 중개할 때도 도움 많이 되시고 또 중개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클릭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기본적인 내용 성명과 핸드폰 번호 적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등업 요청 내용 하시고 이쪽으로 입금하신 후에 이쪽 전화 주시고 하면 저희 쪽 직원들이 나머지 조치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카페 연회원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쪽 강의를 이렇게 구성한 거에 대한 것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사업을 확장해서 어떤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보아도 그렇게 큰 수익은 안 되겠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제가 본업이 학원 강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 개발업이나 투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싶고요.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할 때 굉장히 바른 인성과 또 여러 가지 열정, 성의를 가진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분들이랑 제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원격적으로 전화통화나 인터넷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이분들 어떤 업무적 행태, 처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낮은 등급으로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제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에서 교육과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업에 대한 모델이 완성된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이 교육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 현업으로 연결돼서 수익 모델까지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그게 저희 콕학원을 갖고 있는 이라이트 비전이라는 법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연예인교육 많이 등록하셔서 저랑 업무적 공유 이전에 교육에 대한 시스템 공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해서 접수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은 하세요. 뭐 등록되는 돈 내는 건 나중에도 좋으니까 오늘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게 1년 69만 원인데 오늘 신청만 하시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총 2년간 이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간 연장 더 해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 정도 온라인만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프라인은 1년이고요. 온라인만 2년을 드리는 겁니다. 오프라인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만약에 오늘 들으신 분도 1년간은 연연이 되고 오프라인은 2년간 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들으면 당연히 2년이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들으는 분들은 오프라인 1년이고 그리고 오프라인 1년이고 그분들도 온라인은 들을 수 있는데 온라인은 기간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바라고 일단 어쨌거나 KOK 연회원이 많이 늘어서 가족 여러분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조력해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거꾸로 또 여러분들이 현지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저희 회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 되니까 그런 걸 공유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제가 좀 지역적, 전국구로 좀 이거 키우고 싶은 이유는 제가 도시기본계획 166개 시군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166개 시군의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야 이런 건 그 지역에 있는 분이랑 좀 공유하면 우리도 그들도 돈 벌 수 있는 게 많이 있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역적인 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교육 참여 바라겠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내용도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 토지용계획 확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지금 이거 두 개를 놓고 제가 공개 특강을 합니다. 본강의 들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응용 단계로 넘어가는 많은 얘기를 할 건데 내용의 정리해서 이제 보시면 토지용계획 확인원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나오는 얘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A가 자기 땅을 팔아달라고 중개업자 갑에게 의뢰를 했고 중개업자 갑이 권리 측 의뢰인 B를 섭외합니다. 우리의 B가 손님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단순 투자자가 있고 실수요자가 있고 이런 두 종류의 손님으로 나눠지게 되면 이들의 내용에 맞춰줘야 돼요. 단순 투자자는 돈을 벌게 해주면 되고 이거는 잘못돼도 중개사고로 갈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에 관련된 설명이 안 되면 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단순 투자자한테 그래도 좋은 입지를 줘야 돼요. 단순 투자자는 중개사고 안 나니까 아무거나 사기치도 뚝딱 계약시키고 나 몰라라 하면 된다? 그건 동네에 소문나고 이미지 나빠지고 손님이라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단순 투자자가 정말로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느냐?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본강에 들어갈 때 토지용계획 확인원에 써있는 얘기를 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런 부분이 부동산 입지론이라고 하죠. 어렵다면 다시 설명드려볼까요? 어느 지역이 뜰 건가? 어느 지역이 돈이 될 건가? 그 입지를 찾는 게 입지론인데
이런 입지론이 부동산 공법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이랑 너무나 관련이 있어요. 왜? 부동산 공법의 타이틀이 뭐냐? 딱 압축하면 6자로 압축됩니다. 선, 계획, 후, 개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될 때 계획되는 내용을 알면 개발되는 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땅 고르는 입지론에 대해서도 공법이 필수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이 개발돼요. 이게 10년 전에 허벌판인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아유, 이런 데 땅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알죠? 10년 전에 공법 계획을 보면 여기가 개발되는 게 다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토지용계획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써 있는 것은 토지용계획화 관련해 간단 명료한 얘기가 한자 타이틀로 딱 있는데 과연 그걸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나 없나? 이제 그런 것도 봐야 돼요. 그거에 대한 거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강에 들어가면 딱 나오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토지용계획 확인원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써 있는데 밑에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 써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까요? 지금 토지용계획 확인원이 있다면 국계법란과 타법란이 있어요.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라고 써 있고 밑에는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써 있어요. 타법란에. 그럼 이런 데가 뭐야?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지용계획 확인을 보고 그 땅에 대해서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저희 KOK 학원이 인덕원역 7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상으로 보면 인덕원역이 약간 삐뚤어진 그 사거리예요. 이렇게 사거리가 조금 고약스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7번 출구 앞에 저희 학원이 있고 방송 중에 학원 PR을 너무 한다 생각하는데 PR 겸 수업도 하는 겁니다. 맞은편에 이쪽 두 개는 상업지역인데 맞은편 땅을 딱 보면 맞은편 땅이 뭐가 되어 있느냐? 여기 두 필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국계법란에 써 있고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땅 사러 가면 일반인이 사고 판단력은 개발제한구역 들어보니까 기획부동산이 땅 파는데 개발제한구역 법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들어보세요. 그냥 표 다 써볼게요. 개발행위 이런 걸 하려면 그냥 못하고 허가를 받는구나. 그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거를 제한하는 지역이니까 다시 말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지역이구나. 그럼 여러분 이런데 모르는 사람이 땅을 딱 사면 조금 공부 어스무레 알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는 사람은 개발 제한 구역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라면 안 되고 너무 안 좋은데 이런데 왜 사?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기가 토지용계획 확인원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토지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돼 가지고 어때요? 개발을 안 시켜주는데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공간을 확보하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개발 안 된다는 건 이 화상 강의 보시는 분 중에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라는 것은 국계법에서 이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낸다는 게 사개발을 말하는데 사개발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잠깐 스톱시켜서 기다려보고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해주지 말고 있다는 얘기인데 영구적 제한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제한합니다. 그럼 그 기간을 제한하면 나중에는 풀어준다는 얘기인데 풀어줄 때 딱 보니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 딱 됐다는 얘기는 너희들 사개발 하지 마. 지금 네가 사개발하면 앞으로 우리가 바꾸려는 거에는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렵다면 더 쉬운 얘기 해볼게요. 저희 회사가 오늘 동영상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직원이 퇴근이 10시까지 딱 딜레이 돼 있어요. 왜? 오늘 돌발사가 뭐가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10시에 딱 끝나면 이제 끝났으니까 자, 마무리 퇴근 이런 얘기예요. 이 중에는 직접적인 촬영에 투입된 직원도 있고 그냥 대기 상태인 직원도 있어요. 돌발사 때 움직임이 있어야 되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는 곧 인덕원 IT밸리로 개발하려고 해. R&D 센터 개발하려고 해. 그러니까 니들 그걸로 개발할 건데 사개발하면 나중에 수용할 때 복잡해. 그러니까 하지 말고 가만히 대기해. 이게 개발형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사회예요. 그러면 여기는 대규모 개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데 개발 못하는데 개발형 허가 제한까지 걸었다. 자, 이런 얘기죠.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데서도 개발행위 허가받고 개발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미술관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보면 그래서 미술관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미술관을 지어서 보면 나중에 수용당할 때 보상이 힘들어지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걸어서 개발, 사개발을 막아놨다는 얘기죠. 왜? 그에 맞는 대규모 공개발이 있으니까. 이런 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용계 강의를 딱 보면 이런 데서 힌트를 얻는 거죠. 자, 이 강의가 중개사고도 막는 거지만 의뢰인한테 단순 투자자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이 지역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보는 독해법도 되는 거예요. 다시요. 사고만 막자. 다 안 돼. 조심해. 조심해.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아니라 공법 토지용계획 확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돈 되는 지역이다. 이런 힌트도 숨어 있다는 얘기죠. 이제 본강의 들어가면 정말 뜨는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게 토지용계획 확인하는 지역 상태가 나오거든요. 하단부 지역 상태가 나오니까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입지론의 단순 투자자에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개발행 허가 제한 걸렸습니다. 여기가 R&D 센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런 데에 보니까 여기 지금 상가가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 합니다. 아이고, 이거 상가 이거 뭐 평수 한 200평 있는데 이거 되겠어? 장사도 안 돼? 이 상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쪽에 토지용계획 확인을 보여주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이고 여기가 지금 화벌판이니까 여기에 상권의 수요가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이후로 개발될 때 상업적이 되면 굉장히 많은 상가가 공급되면 오히려 얘들이 일로 뺏길 수 있지만 여기는 R&D 센터가 들어오면 연구소가 들어오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근무 인원이 약 2만만이 늘면 이쪽에는 상가시설 없이 다 연구소 일자리만 창출되고 그 사람들이 저녁에 끝나고 또는 점심때 식사로 넘어오면 상권이 커질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토지용계획 확인을 보고 독해법을 배우면 투자자의 입지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보면 토지용계획 확인은 이쪽으로 갈까요? 카메라 있죠? 예. 여기 보니까 국계법에 이용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서를 적게 돼 있어요. 적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전기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요. 전기공업설비 막 돼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이쪽 보세요. 예. 여러분이 지금 딱 보니까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 토지용계획안을 딱 떼보니까 여기가 보니까 전기공급설비 라인 뭐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지상권이라고 돼 있어요. 구분지상권.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이 돼 있고 전기공급설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뭐 이거 뭐예요? 이것만 갖고 넘어간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중개업자가 됐다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부동산에 대한 전망, 발전 방향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모르는 분이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런 데 뭐가 있어? 이러면 그분한테는 이 땅 자체는 전기 공급 설비가 돼서 구분지상권에서 뭐 전기라인이 지나가거나 땅속으로 전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수용을 다 안 하고 지상이나 지하로 가는 데에 구분해서 지상권, 구분지상권을 통해서 돈 일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은 본인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땅 어떤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전기 공급라인이 엄청나게 땅속에 묻혀있는 거니까 여기서 딱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언제 됐나 딱 봤더니 전기 공급 설비 된 게 2018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일부는 전기 공급 설비 지하로 들어갔구나. 이것만 알고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면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인덕이 있고 주변에 사람 많으면 밥 먹고 사는 거지만 큰 돈 버는 거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큰 돈 버는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여기? 아니, 이 동네 딱 둘러봤더니 이 조용한 동네에 웬 전기 공급 설비 라인이 2018년 왜 깔렸을까? 그 설비 라인에 대해 구분지상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에 대한 폭도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뭐 무슨 6m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럼 전기 공급 라인선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서 뭐 수용대 소식이설선이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느냐? 엄청나게 대용량의 전기가 여기 깔렸다는 얘기죠. 왜 깔렸는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물론 울산에 계신 분들은 이 동영상 보면서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모 토목건설업체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와 이 교수님, 우리가 저쪽 평택에 보면 아나리 화력발전소 토목공사 업무를 수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수주를 해서 지금 굉장히 큰 공사를 발주해서 토목공사 하는데 우리는 공사가 끝나지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사 현장 가서 이렇게 제가 쭉 둘러봤는데 이 허벌판에 울산의 SK에너지 화학단지보다 토목공사 할 때보다 더 큰 전기 용량 공급설비 토목공사하는 이 발주가 돼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았죠. 그게 어딥니까? 고도 국제신도시가 그 당시만 해도 2010년도까지만 해도 온다, 안 온다. 굉장히 복잡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벌써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오죠. 오는 게 확정됐구나. 이걸 인지한 거죠. 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토지용계획 확인은 독해법에 대한 거 A부터 Z까지 해서 용도적,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뭐 이런 거 강의를 이거 안 해요. 여러분 혼자 해도 돼요. 제가 지금 본강의 들어가서 하려는 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여기 용도적이 있다면 이 용도지역에 대해 토지용계획이 이렇게 써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입주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단순 투자자라면 이런 거 하나 갖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요? 이걸 이제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셔라. 토지용계획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전기 공급 설비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걸 내가 알아보니까 한전 쪽에 알아보니까 여기 전기 코드가 22만 볼트다. 여기 25만 볼트 깔았다는 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런 변화가 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잖아요. 물증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드립대대고 이 땅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은데요? 그냥 좋아요. 저 믿어보세요. 그렇게 좀 네가 사지 나한테 사라고 이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객관적 논리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고시공부는 있지만 해당 필지 토지용계획에 딱 박혀나온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의뢰인을 어떻게 해요? 설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 토지용계획 확인원에 관한 얘기 중에 입주론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절 보세요. 토지용계획 확인은 딱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리 153번지. 그리고 토지용계획관은 딱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리 221번지. 둘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동네 똑같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이 땅들에 대한 운명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고 여러분 이제 공법적 개념이랑 연결해서 여기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 토지용계획 확인원 보는 것과 확인서면서 작성수법을 볼 때 중개사고도 막지만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딱 잘 보면 의뢰인한테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설득해서 붙일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양평 쪽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양평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모 강사가 양평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양평 땅을 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꼭 저한테 와서 교수님 토지 강의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양평에 땅 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땅 어떤지 한번 가서 보실래요? 해서 많이 가봤습니다. 처음에 딱 가봤을 때 말이 안 나와요. 분명한 계획관리지역이에요. 현장 가서 딱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자랑해요. 그리고 그쪽 교수한테 이쪽 땅 산데 어때요? 하니까 보자마자 손을 딱 쥐면서 선배님 이 땅에서 평생 벌 돈 다 벌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대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팔아서 이 땅 산 사람 있어요 정말. 누군지 알아? 직접 나랑 얘기했으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그때 가격이 지금 가격 따지면 몇 배 뜬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사람의 땅 양평 땅은 몇 배 떨어진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른 게 아니라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계획관리인데 이 땅 계획관리를 딱 보니까 이 토지용계획 확인을 하다 보니 지적부가 나오면 지적도에 딱 보면 용도지역의 계획관리 이 땅 나와요. 그런데 여기가 계획관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땅 주변으로 계획관리가 이 정도 있고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농림지역인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돼 있어요. 이런 게 일명 나홀로 계획관리예요. 제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강의의 표현상 제가 붙여놓은 표현입니다. 나홀로 계획관리. 자, 여러분 보시면 계획관리의 법문적 뜻은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이런 땅이 계획관리지역이죠. 여러분 제가 일반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지만 또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결혼한 지가 24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25에 결혼해서 지금 49이니까.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 더벅머리 총각인 내가 젊은 열정 하나는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 가진 건 없다. 예.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네요. 제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불이 나는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래도 저희 학원에는 주변에 소방서나 경찰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 수업할 때 소방서 옆에 있는 학원 하나 있어요. 아유, 겨울엔 강의 안 가는 게 좋아요. 맨날 횡행이 어리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모 학원은 건물 4층에 있는데 6층이 나이트클럽입니다. 강의를 하고 있으면 위에 층에서 저녁 강의할 때부터는 음악 소리가 들려요. 박자가 빨라집니다. 강의도 빨라집니다. 50분 하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중간에 브루스 타임이 딱 되면 저도 힘이 쭉 빠져요. 그럼 그때 차라리 쉽니다. 예? 네. 자,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때 이제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가진 건 없지만 진짜 열정이 있다. 진짜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돈 많이 벌고 너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와이프가 업셉트해서 결혼했어요. 10년 지나서 다시 결혼 10주년에 케이크도 사고 꽃도 선물하고 촛불 켜고 와인도 따라주면서 얘기합니다. 지난 10년간 고생 많았다. 근데 나는 변함없어. 한결같아요. 나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열정으로 이 다음에 너 행복하게 해줄게. 와이프가 시웃더니 그냥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결혼 20년쯤 돼가지고 그때 레스토랑 가가지고 앉혀놓고 변함없어요 제가. 그래서 나 가진 건 없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해서 정말 이 다음에 행복하게 해줄게. 와이프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밥 먹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맨날 변함없이 예상만 되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의 뜻은 도시지역이 되든가 해서 대규모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계획관리예요. 근데 이건 죽었다 꺼내도 계획관리가 어때요? 도시지역이 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그럼 이런 데다 계획관리니까 공장 잡고 지으면 좋지 않습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있잖아요. 희소성. 왜? 주변에 농림지역인데 여기가 계획관리니까 그래도 그런 계획관리 살 사람이 막 땅 없으니까 돈 몰릴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다 그럼 계획관리니까 공장 지으려면 사개발을 해야 돼요. 사개발을 하려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발행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이건 빼고. 개발행 허가를 딱 받으려고 보니까 개발행위의 첫째 조건, 주변과 적합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적합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본학원에 여기 강의장이 있고 옆에는 휴게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강의장에서 강의할 땐 조용히 해주는 게 예의죠. 쉬는 시간에 휴게소에 가서 좀 사람 잡담하고 얘기하는 게 예의죠. 근데 거기 앉아서 누가 혼자 휴게실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옆에서 몇 명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니까 시끄럽다 나가라 이러면 공부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떠든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적합하지가 않죠. 그 공간은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뭡니까? 잡담하고 서로 간의 의견도 고려하고 얘기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주변이 대규모 농업진흥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서 여기다 음식점 진다, 모텔 진다, 공장 진다. 주변과 적합합니까? 안 맞죠. 개발행위가 안 나요. 그런 거 모르더라고요. 그냥 계획관리에 진다는 거 다 짓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이런 얘기가 안 되니까 이거 뭐냐? 실수요자한테 중개해서도 이거 문제되는 거죠. 단순 투자자 중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토지용계획 보면서 알 수 있느냐? 이거 이제 배우는 거예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또 이거에 대한 반박도 좋아요. 또 뭐 어떤 분 이상한 글 쓰다 나갔는데 뭐 그건 글이 아니라 무슨 뭐 좀 약간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더 얘기를 하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필요한 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자유의지니까 글은 쓰십시오. 근데 이게 남들한테 피해주는 글이라면 저희는 제끼는 거고 이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할 건 제가 답변 드리는 거고 또 이런 건 있습니다. 훅 질문했는데 본인도 질문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답변하려면
내가 그럼 이거 이런 겁니까 뭡니까?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나 답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내용의 번지를 좀 첨부해서 차라리 질문하면 답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데 말고 도대체 계획관리가 어디에 돈 되는 겁니까? 딱 보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계획관리가 있는데 주변을 쫙 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계획관리지역 딱 써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벌크형으로 지정돼서 엄청나게 높아요. 이런 데는 여러분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600평짜리 도시지역 지정 안 해요. 여기가 보니까 18,000이다. 이런 데는 도시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정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은 도시기본계획 보면 도시기본계획 독해법이나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전국 166개 시군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은 여기 동영상 계속 찍고 있거든요.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 얘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천에서 지금 보시는 분, 이천시에 어디가 개발될지 다 찍어놨어요. 기본계획 다 나오니까. 내가 능력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다 나와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확인설명서에서 딱 보고 계획관리적인데, 죄송합니다. 토지용계획관에서 딱 보고 계획관리적이라면 여기 밑에 보면 지도 보는 날을 조금 비율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계획관리가 얼마나 큰지가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동네는 계획관리적인데 계획관리의 지정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 지역의 토지의 기능과 적성은 개발의 그런 예정지라는 게 함축돼 있고 기본계획 보니까 공공리에 시가지를 만들 예정용지, 시가지 예비후보지,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지정 면적이 얼마다는 게 딱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데 땅을 사면 입주론에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100% 맞춰지면 딱 지정 요만큼 돼가지고 요만큼이 산업단지 나온다면 여러분이 보상도 받고 뭐 대토라든지 이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합상품을 또 만들어내는 건 또 기술적인 게 이제 중개업자가 조력을 해줘야겠죠. 그런 거는 투자 적시고 약간 빗 맞아서 여러분이 여기 샀다면 아우 빗 맞았잖아 아쉬울 게 없죠. 왜?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바로 50m 인접적 땅은 막 값이 치솟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입지론을 보는 안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기 다시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현업 중개업자가 된다면 중개업자들이 이런 입지론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보면 이 도시기본계획 수업 들은 것도 자꾸 나오지만 기본계획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 수도, 가스 용량을 얼마나 넓힐까 이게 나오거든요. 전기가 만약에 현재 60을 공급하는 지역이 전기를 120 맞는다. 이건 뭐예요? 60 더 올린다는 건 뭐예요? 전기 용량을 60 들어가는 지자체가 120 맞는다는 얘기는 도시의 규모가 2배로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기본계획에 나오는 건데 그럼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궤적을 찾아볼 때 토지용계획 확인을 해서도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냐? 이딴 얘기라고. 이게 다 여기 나오는 거니까. 반영돼서 나오는 거니까.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그러면 그런 입지론에 관한 얘기들을 여러분이 확인해서 어느 지역이 더 큰다, 어느 지역이 크지 못한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시 볼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 토지용계획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정지에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이런 걸 걸어버려요. 그 정도 개발할 때 저를 보세요. 이쪽 다시 볼까요? 이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하려고 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집 짓고 그래요. 왜? 보상 수입 좀 짭짤이 남기려고. 그럴 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이거 걸잖아요. 그럼 이거 걸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곧 개발이 임박했다는 암시예요. 그러니까 임박했다는 얘기는 사두면 변화가 곧 바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 입지론에 대한 기초입니다. 먼저 감 잡으시죠.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볼게요. 갑자기 보니까 여기 국계법란에 뭐 성장관리 방안 뭐 이런 게 나와요. 자, 이 중에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워있는 지식에 대한 얘기를 볼 때 2015년도 이전에 따신 분들은 성장관리 방안을 잘 모르실 테고 2015년도 이후에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관리 방안에 대한 얘기는 입지론과 필지론 둘 다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단순 투자자일 수도 있고 실수요자일 수도 있는데
성장 관리 방안을 딱 보면 이 단순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또는 실수요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딱 보고 여러분이 정확히 맞춰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오프라인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음향에 대한 얘기, 온풍기를 틀면 위잉 소리가 들어갈까 끈 것도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더위를 많이 타요. 저는 일반인보다 체감 온도가 10도가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름철 25도 되면 저는 거의 막 쓰러집니다. 더워서. 그리고 10도 정도 온도 될 때 가장 활동력이 좋아져요. 남들 춥다고 할 때. 참고로 해서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온풍기를 안 트니까 학원이 어려운가 보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라는 얘기 하는 거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단순 투자자와 실수요자에 대해서 성장관리 방안에 대한 스토리를 연결해서 보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딱 보니까 토지용계획확인원에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라고 돼 있고 성장관리 방안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관리 지역에 우리의 B가 뭐를 하고 싶냐면 음식점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물어보니까 음식점은 계획관리 지역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땅을 사서 딱 보니까 성장관리 방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된대요.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이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딱 추정해 보니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디냐면 파주에 보면 야당역이 있어요. 실제 얘기를 들어볼게요.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법제도를 딱 만들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요 파주시의 야당역이 들어왔어요. 옛날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 1종 지구단위 말고 2종 지구단위가 있었는데 비시가 지역이 난개발되고 막 개발업력이 세질 때 이걸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게 2종 지구단위예요. 근데 2종 지구단위가 맨 처음 들어온 게 저 평택에 보면 팽성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 팽성에 처음 들어온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제가 그 법규를 해석해서 땅을 사서 뭐 땅 사시면 동의서 받아도 됩니다. 하게 되니까 가수 홍수철 있죠? 철없던 사람. 불렀던 홍수철 씨한테 땅을 사서 좀 하여튼 굉장히 싸게 사서 200에 파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안 팔았으면 지금 그 땅값이 얼마느냐? 1000만 원 넘어가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거의 10년 전이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할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걸 통했던 거에 행위자의 변화를 지금은 성장관리 방안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성장관리 방안이 뭔가 보면 여기가 야당역 앞에 이렇게 해서 계획관리적 덩어리가 벌크형으로 있고 도시 지역의 편입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바뀔 것 같다는 얘기인데 계획관리적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불안정한 이런 궤적 상태에 막 도로도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뭐 이렇게 도로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업자 하나가 땅을 딱 사서 여기다 빌라를 지니까 빌라 완판, 빌라를 막 지는데 여기 요만큼은 땅을 어떻게 해요? 남의 땅이라 뒀더니 그 뒤에 있는 업자 하나가 여기다 뭘 짓냐면 계획관리니까 공장을 딱 쳤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누가 상가를 졌는데 여기도 상가를 짓고 상가를 졌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또 공장을 졌어요. 그런데 이를 놓칠세라 또다시 다세대 연립을 또 틈새에다 계속 지어댑니다. 계획관리적에서 난개발을 막자는 용도적 행위자한 범주 내에서 그들은 행위자에 충실하게 그들의 사익의 극대화를 노력해서 꿈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여기는 창고가 들어와요. 틈새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땅이 결국은 이제 비도시화일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도시화가 됐죠? 예. 그래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도시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이 이에 대해서 설계를 지금 하는 중인데 설계를 지금 딱 할 때 보니까 도시적으로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을 본인이 파주시 도시계획국장이 됐다는 가정에 지정해 보세요. 뭔가 지정할 수 있는 분 지정해 보세요. 자, 뭘로 할까요? 여기 하나만 주거지역으로 지정할까 하는데 복잡하죠. 여기를 지정한다면 여러분 요 블록 뭘로 하실래요? 답 못 하시죠? 그 답을 원한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걸 이종 지구 단위로 했었는데 이종 지구 단위가 안 맞는 부분이 생겼어. 그건 나중에 이제 없어진 거니까 왜 그런가는 나중에 개별 강론에서 봐야 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법이 생각합니다. 야, 이거 봐라. 이러면 안 되겠다. 여기 좀 성장 개발하는 높으니까 성장을 좀 어차피 성장할 거지만 관리는 해둬야겠다.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걸 적용해서 역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블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상업 관련 시설인 숙박시설이나 상가 등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위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 사이드로는 공업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만 내주는 거고 이 지역은 주거, 상가, 죄송합니다. 네. 단독이나 다세대 연립, 다가구에 대한 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단독이나 다세대 연립 허가만 이쪽에 내주고 이쪽에는 그래도 물류에 대한 거나 공장을 짓게 해주죠.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상업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장이 관리가 되면 그에 맞는 시설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주택 위주로 여기는 상가 위주로 여기는 공장 위주로 건축허가를 내줘요. 이제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다 이루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이 파주시 도시계획국장이에요. 이쪽으로는 주택으로 허가가 다 났다고 가정을 해보는 이 두 개 필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파주시장이라면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예상이 이제 실현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면 뭘로 넣겠어요? 주거지역 나오잖아요. 지금도 여기다 뭐를 넣을지 모르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런 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일찍 이거 환불 받고 뭐 이런 돈 낸 거 환불 받아드리고 운동 같은 거 하세요. 운동. 그래서 몸을 키워서 뭐 질번서 날르고 뭐 이렇게 해서 번쩍번쩍 날르면 일당 2만 원 받고 3만 원 받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여긴 상업지역 되고 여긴 공업지역 된다면 용도지역에 대한 얘기에 딱 도시가 성장 관리되니까 안착력이 굉장히 강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성장관리 방안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토지용계획 독해법 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하나의 구체적인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그러면 토지용계획 확인원에 여기에 지금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적 써있고 자연녹지가 써있다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이 딱 써있다면 기존의 용도지역의 행위자에 대한 건 어떻게 해요? 무시되는 거예요. 용인시 자연녹지 건폐율 얼마? 20% 얘기하죠? 거기에 개발이 세지는 데는 성장관리 방안 넣어서 주거지역 개발로 넣어놓고 30% 건폐율 해주는 데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읽어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토지용계획 통해서 공법에 대한 개요를 배워. 물론 그 배워둔 걸 가지고 세부 강론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는 건 별도 또 동영상 수업이 있어요. 그건 다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다 하면 너무 강의가 커지고 1차적으로 이렇게 토지용계획 확인을 통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행위자에 대한 실수요자 중개할 때도 성장관리 방안 못 넣으면 사고 나요. 왜? 이런 데다가 공장 질 수 있다 중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는 거죠. 거꾸로 단순 투자자를 모집할 때도 굉장히 파워풀하죠. 왜? 선생님, 야당역이 있는데 여기가 교화신도시예요. 재밌는 건 이쪽이 고양시예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가까운 이쪽이 개발협력이 더 좋죠. 높아요. 근데 이쪽은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여기가 계획관리적이니까 당연히 난개발되죠. 옛날 용인 수지처럼. 그럼 이게 개발이 돼서 난개발될지 모르니까 성장관리만 딱 정했다면 여기 보니까 이쪽에는 성장관리 방안 보니까 상가 위주로 갑니다. 상가. 그래서 건폐율 50% 용적률 100%인데요. 여기 지금 200평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상가 숙박시설만 허가해 주는데 이거요. 지금은 이렇게 돼서 계획관리지만 성장관리 방안으로 내주는 거 여기 딱 보니까 관리방안 계획을 보니까 상가 숙박시설 이런 것만 내주고 있어요.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인데요. 이거 사시죠. 왜? 이거 도시적이 될 때 여기 분명히 상업적 됩니다. 그러면 역세권 앞에 상업적 되면 건축물의 용도도 굉장히 이제 더 많아지고 건폐율도 상업지역에 대한 거 파주시 70에 용적률 400%면 그때는 역세권 앞에 요 조그만 요 상가 푸시고
시행사업하면 떼도 봅니다. 이 정도 했는데도 의뢰인이 못 알아들면 그 사람을 너무 따라다니지 마세요.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을 설정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단순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뭡니까? 전달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어디 가면 요즘은 많이 알아봐요. 특히 협회 연수교육을 직접 찍어가지고 동영상 본 사람이 많아서 거의 다 알아봐요. 근데 옛날에는 저 아직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그때는 SNS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가서 얘기할 때 뭐 땅 살 때 하면은 이 땅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은데요? 좋아요. 말을 못해. 그런 게 있어. 지금 소문나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그게 좀 혼자 사시지 왜 안 쓰세요? 하면 말을 안 해요. 또 뭐 이렇게 뭐 떠요. 난 내용을 알지 물어봐. 이게 뭐가 된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물어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되겠네. 이 소리를 바라는데 이럽니다. 그거는 그런 게 있어. 이래요. 그런 게 있는 걸 있으니까 물어보죠. 있으니까 써 있으니까요. 있는데 그게 뭐냐?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들으면서 뜨끔하는 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내 얘기하지? 나 하나 이 생각 하는데 대부분 중개업자가 그런 기억 다 있거든요. 의뢰인이 물어봐요. 토지용계획확인원에 써 있는 걸. 해석을 못 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계획관리적 중개하면서 성장관리 방안. 나는 공부한 적 없고 공부한 거 없으면 별거 아닌 걸로 알아요. 계획관리적은 여기 보세요. 파주시 계획관리적 조례로 여기다 이거 공장 짓게 돼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뭡니까? 그런 게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신경 안 쓰는 순간 뭡니까? 사고 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본 거고. 예. 자, 또 시간이 얼추 됐으니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자, 질문 좀 올라오면 좀 보고 답변하고 없으면 또 정시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뭐 답변 있는데 막 올라가니까 내가 못 보겠어요. 저희 이제 매니저가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 재밌는 얘기 있네요. 나홀로 계획관리 알바끼가 아니라 알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뭐 특별히 답변은 지금 없네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질문해 주시고 지금부터 정시 9시 될 때까지 좀 쉬었다가 이어서 또 수업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오늘은 2시간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 들으시면 정규 수업에 이제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이런 방송에 대한 거는 정규 수업 듣는 분들은 계속 보는 거고 오늘은 공개 특강에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봤던 겁니다. 유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4주 수업이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많이 여러분이 신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